어느 날 문득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던 대화가 이제는 조금의 어색함을 품고 멈춰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지만 어쩌면 그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인연의 계절이 바뀐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사이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그리고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에는 이유가 있고 헤어지는 것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변하는 존재이며 관계 또한 그 변화를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인연이 식어가는 순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징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늘 인연이 끝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먼저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호를 제일 늦게 알아차리는 건 항상 더 많이 마음을 준 사람입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얘기에도 밤새 웃곤 했는데 이젠 그 웃음이 어딘가 힘이 없습니다. 문장 끝의 말투가 조금 차가워지고 답장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죠. 바쁘다,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 속에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의 온도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죠. 눈빛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의 마음을 금세 알아차렸는데 이젠 그 시선이 자꾸만 피하고 멈칫거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상대의 말이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던 그 대화가 이젠 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지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까? 아니면 정말로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멀어진다. 알베르 카뮈의 말처럼요.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도 그 말에 온기가 실려 있지 않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멀어진 증거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적 거리감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결정된다. 맞아요. 문장은 여전히 길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소통이 아니라 형식일 뿐이에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투자 감소, 즉 emotional withdrawal 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관계에 더 이상 감정을 쏟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관심과 애정이 줄고 그에 따라 행동도 식어가는 과정이죠. 문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감정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그걸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음의 균열을 애써 덮어두죠. 하지만 그 침묵의 틈 사이로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손끝으로 잡고 싶지만 모래 알갱이처럼 스르르 흘러내려 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낯설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식었다는 건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인연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과정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소리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예전 같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때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니라 그저 잠시 멈춰서 지금 이 인연의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의 끝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상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가를 함께 잃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눈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그가 웃을 때 나도 괜찮은 사람 같고, 그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떠나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닐까? 관계의 끝은 곧 나의 가치 상실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끝이 다가오는 걸 알면서도 손끝이라도 걸쳐 있으려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버림받는 듯한 느낌, 혼자 남겨지는 불안이 가슴 깊숙이 파고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본적인 인간의 존재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흔들릴 때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우리가 붙잡는 건 사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통해 느낀 나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가 사라질까봐, 그 따뜻함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우리는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랑이 끝날 때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환상을 잃는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잃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바라본 이상적인 나 자신입니다. 그 환상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의 붕괴를 경험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끝을 부정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도망칩니다. 이건 모두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관계가 흔들려도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상대의 변화도 비교적 평온하게 받아들입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멀어질까봐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그 불안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고 스스로 먼저 거리를 두어버립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별의 불안을 표현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이별을 미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관계의 끝이 꼭 나의 끝은 아닙니다. 그저 한 챕터가 닫히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관계의 끝이 아니라 그 끝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 안의 온기와 가치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다면 이별은 상처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대신 조용한 인정으로 그 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별을 앞두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처럼 돌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진짜 준비란 잡고 있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계에는 끝맺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지점이죠. 그때 필요한 건 애써 붙잡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놓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더 이상 그 기억에 상처받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저 제 역할을 다한 사랑일 뿐이죠. 한때 당신의 하루를 밝혀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곳에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성숙한 작별의 예의 아닐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사랑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한다. 사랑이 진짜였다고 말하려면 그 사랑이 누군가를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언젠가의 이별을 품고 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만남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이별조차도 삶의 한 조각으로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끝을 맞이한다는 건 상대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성장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놓는다는 건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을 만큼 스스로 단단해졌다는 증거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놓으면 잃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놓아야만 비로소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그 모든 인연이 나를 조금씩 바꾸고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놓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실패나 포기가 아니라 감사로 끝내는 용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평생 천천히 빛날 겁니다. 끝맺음의 미학이란 이별의 순간에도 감사의 언어로 문장을 닫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랑을 배웠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놓는 법을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새로운 나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인연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젠 정말 끝인가? 하지만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그 끝은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봄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눈 아래에서는 새싹이 숨쉬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생명은 여전히 자라나죠. 인연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멈춘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선 언제나 다음 계절을 위한 배움과 성장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남고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갑니다. 하지만 그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온기와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별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의 부재를 통해 나는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내 안의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관계의 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나의 성장 과정 중 한 장면일 뿐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시간이 흘러도 그 인연이 내 마음속에 남긴 자국은 결국 나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 그들과 주고받은 웃음과 눈물은 모두 내 인생의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문단을 다시 읽을 때 그 안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끝에서도 아름다움을 본다.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만이 끝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보내야 할 인연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인연이 아니라 다한 인연입니다. 인연은 꼭 영원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잠시 스쳐간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시간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고마웠어요. 내 삶에 잠시 머물러줘서, 그 시간 동안 나를 웃게 해줘서. 그렇게 2년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조금 다른 모습의 나로, 조금 더 깊어진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나로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별의 기억이 아니라 감사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그 인연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나의 성장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끝에서 피어나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모든 끝은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